요즘 챗 GPT 때문에 정말 난리잖아요.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분명한데, 과연 이게 AI 발전의 끝일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챗 GPT만으로는 인공지능의 진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지, 그리고 초인적인 지능으로 가는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챗 GPT, 이게 정말 AI의 정점일까요? 아니,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. 챗 GPT가 우리 인간이 아직 전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걸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물론이죠. 거대 언어 모델,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 정말 혁명적이었어요. 그 능력, 두말하면 잔소리죠. 그런데 AI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실버가 지금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LLM 계곡이라는 겁니다. LLM 계곡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,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책 같은 걸로만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잠시 잊고 있다는 거죠. 이 계곡이 뭐랄까 굉장히 아늑하고 성과도 많이 나는 곳이긴 한데 결국은 인간 지식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어쩌면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. 자, 여기서 두 방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. 보세요. LLM은 한마디로 모방 전문가입니다.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학습해서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죠. 반면에 강화학습, 즉 RL에젠스는 완전 달라요. 얘는 발견 전문가입니다. 직접 세상에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걸 깨우치는 거죠. 그러니까 LLM은 인간 지식이라는 울타리를 넘기 힘들지만 RL에젠스는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. 초인적인 지능이 어디서 나올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? 그렇다면 이 LLM 계곡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뭘까요? 재밌는 건 말이죠. 그 방법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미 AI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성공이 보장된 발견의 레시피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데이비드 실버가 강화학습으로 바둑을 풀어보겠다는 논문을 냈어요. 그때 한 교수가 너무 비웃으면서 그랬대요. 강화학습으로 바둑을 푼다고? 그게 되면 내가 다시 강화학습 연구한다.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뜨면이랑 똑같은 말이었던 거죠. 그런데 딱 10년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?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태어난 알파고가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렸습니다.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사실 알파고도 초기에는 지금 LLM처럼 헛소리, 그러니까 환각 증세가 있었어요.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를 두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.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? 데이비드 실버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. 답은 강화학습을 더 잘하는 거였습니다. 끝.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게 했다는 거죠. 지금 우리가 겪는 LLM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. 그 성공 레시피의 핵심이 바로 이 알파제로 알고리즘이에요.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. 1단계,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막 탐색해요. 2단계, 탐색해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네? 하고 배우면서 자기 전략을 수정하고요. 마지막 3단계,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가? 이걸 판단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. 이 단순한 세 가지를 그냥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초인적인 실력을 만든 비결이었죠. 자, 그럼 이제 이 레시피가 게임에서만 통하는지 한번 볼까요? 이걸 가지고 인류 지성의 최전선, 그야말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밉니다. 바로 수학이죠.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프로프 이야기입니다.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. 이건 그냥 수학 좀 잘하는 애들 모이는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. 전 세계에서 수학으로 날고 긴다는 영재들만 모이는 말 그대로 천재들의 전쟁터입니다. 문제들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이라서 창의력 없으면 손도 못 대요. 괜히 수학계의 노벨상, 필즈상 수상자 절반이 여기 출신인 게 아니죠. 알파프로프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곳에 도전한 겁니다. 자, 문제 한번 직접 보세요.
이게 바로 2024년 IMO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. 한번 풀어보시겠어요? 어렵죠? 참고로 한 필즈상 수상자,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학자도 이 문제 하나 푸는데 2시간을 끙끙대다가 결국 못 풀었다고 해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이 문제를 푼 참가자 비율 단 0.8%였습니다.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천재들 중에서도 100명 중에 1명도 채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. 정말 극악의 난이도죠. 그런데 알파프로프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. 어떻게?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일단 LLM한테 수학 문제를 수백만 개 만들게 시켜요. 일종의 훈련용 샌드백을 만드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진짜 주인공인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등판합니다. 이 에이전트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몇 달 동안 혼자서 게임하듯이 풀고 틀리고 배우고를 반복하면서 증명의 감을 익히는 거예요. 딱 알파고가 바둑 배운 방식 그대로죠. 이렇게 단련된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실제 IMO 문제에 딱 집중해서 풀어내는 겁니다.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? 정말 놀랍습니다. 2024년 IMO에서 금메달 따려면 32점, 은메달은 23점이 필요했어요. 알파프로프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? 28점입니다. 은메달 중에서도 상위권 성적이죠. 이건 그냥 문제를 몇 개 풀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수학 영재들의 대다수를 이겼다는 뜻입니다. 자, 이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제 우리는 LLM 계곡 너머의 새로운 지평선을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LLM 혼자서는 안 됩니다. 인간 지식을 따라하는 데는 최고지만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해요. 둘째, 진짜 초인적인 지능으로 가는 길은 바로 강화학습에 있습니다. 이건 알파고가 이미 증명했죠. 셋째, 그렇다고 LLM이 쓸모없냐? 아니요. 강화학습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훌륭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프로프가 바로 이 모든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. 만약에 아주 복잡한 수학 증명을 하는 게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? 몇몇 천재 수학자만 할 수 있던 일이 우리 모두의 도구가 된다면요.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? 아마 알파프로프의 성공은 바로 그 엄청난 미래의 문을 살짝 열어 보여준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